바보를 숙맥이라고 합니다. 바보. 우리는 요즘 바보라고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시절만 해도 바보를 갖다 뭐라면 걔는 숙맥이다. 숙맥이다. 이렇게 숙은 녹두 숙자고 맥은 보리맥자예요. 중국에 옛날에 녹두와 보리를 구별을 못하는 바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국식으로 숙맥인데 우리도 이제 옛날에 중국을 우리에게 선진국은 중국이었죠. 조선조 500년, 고려조 500년 동안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가 우리한테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박목월 선생님이 저를 지금 그 삼성 종로에 삼성의 이상한 빌딩에 있는 그쪽 거기에 이문 설렁탕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설렁탕 집으로 데려가 주셔서 설렁탕을 사주셨는데 그때는 테이블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박목선 저기 앉으시고 저는 막 앞에 앉아서 절절 내는데 뜨거운 설렁탕을 그때가 5월이었는데 뜨거운 설렁탕을 두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뵀는데 저는 막 어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선생님이 손그릇을 딱 끼고 당신 설렁탕에다 넣고 나한테는 안 밀어줬어요. 그러면 그저 밀어달라고 하든지 옆에 테이블에 있는 손그릇을 가져와서 먹었으면 될 텐데 제가 그 생각이 얼어붙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해서 맨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었겠습니까? 그게 그냥 흉내만.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공이 뭐냐, 어느 학교 다니느냐, 부모님이 계시느냐,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하느냐, 가정교사를 집에 얹혀 있느냐, 뭐 하소하냐, 이걸 다 물으시면서 신은 언제 만났느냐. 우리 대담하게 절절매서도 뭐 설렁탕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후에 이제 집을 가르쳐 주셔서 원고를 가지고 선생님 댁으로 가면은 사모님 보고 엄마야 이 맨 설렁탕 먹던 숙매가 왔대 이래서 어른이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그 완고한 집안에서 어른 앞에서는 뭐 항상 무릎을 꿇고 앉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우리가 밥 숟갈을 들고 그런 풍토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박목월 선생님인데 얼마나 어렵게 있는지는 뭐 대강 짐작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께는 그 별명이 숙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에 어디다 쓰신 데 보니까 저는 숙맥이니 신은 곧잘 쓰겠다. 서울에 와서 대바라진 애들도 많고 또 서울 애들이 똑똑하고 많이 이렇게 잘난 체 하는데 어수룩하는데 촌딱 잡아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걸 보니까 신은 곧잘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쓰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숙맥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선생님이 그립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잖아요. 많이 잘못 살아왔어요 저는요. 그러고서 생각하니까 내가 원래는 숙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답게 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맥은 되지 못하고 숙맥이 되기 위한 공부 노트다 해서 숙맥 공부했다가 숙맥 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라는 것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내방가살 안동지역의 내방가살라고 해서 사친과 친정어머니 그리워하고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전부 뿔뿔이 다른 고장으로 시집을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이제 그리워하는 사사조의 가사를 썼어요. 그게 내방가사라고 하는데 거기 안동지역에만 있는 문학 형식인데 그런 노래를 구성지게 외우고 또 울고 그걸 이제 부뚜막가게에서 하고 치마거리로 또 눈물을 닦고 그리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철학을 일찍부터 이거를 듣고 자랐습니다. 계집애이니까 져야 되고 아이니까 어른에게 져야 되고 딸애니까 여자애니까 져야 되고 촌수가 높으니까 네가 져야 되고 촌수가 낮으니까 네가 져야 되고 지는 몫은 전부 이제 저였어요. 져야 이긴데 져라. 그래서 저는 지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는데 시를 쓰면서 또 제가 어머니 나이를 어머니는 74세 돌아가셨는데 저는 70 훨씬 넘었거든요. 70대 중반인데 어머니의 그 철학이 제 철학이가 되어야 그것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어느 책에 읽으니까 사르트르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한쪽이 사팔두개인 그 유명한 보부아르와 그 계약 결혼을 했었다 하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르트르가 시인은 지는 것으로서 이기려는 사람이다 라고 쓴 영어로 된 번역판을 제가 봤어요. 보고서 우리 어머니가 사르트르를 알 리가 없으니까 사르트르가 우리 어머니를 그를 표절했구나, 우리 어머니의 수준이 사르트르의 수준이었구나 라는 것에 다시 돌아가신 엄마를 존경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예는 시인은 어디 가서 져요. 돈 없지요. 시가 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에 지지요, 명예 있는 사람에게 지지요, 뭐 강자에게 뭐 대단한 목소리 높은 사람에게 지지요. 시는 항상 집니다. 물론 시장에서 또 권력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세쓰고 이렇게 해치고 다니는 그런 강한 사람에게 시가 집니다. 저는 그 지는 것으로서 이기는 사람 중에서 사마천을 듭니다. 사마천은 누구죠? 중국의 역사를 총정리한 사기를 쓴 저자입니다. 사기요. 그런데 한무제가 사마천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사마천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에게서 최고의 자존심은 궁형을 가했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없애버렸어요. 사마천이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온 한나라가 다, 온 중국의 벌판이 다 그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사마천이 정직했어요. 아버지가 역사를 쓰는 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무제도 지도 늙고 황제가 지도 늙고 하니까 그래도 사마천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사마천을 불러가지고 역사를 기록해라 해가지고서는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이 궁형을 당한 사마천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일도 뺏겨버리고 굶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지나다니면 전부 궁형당했다고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이 남자로서는 치욕이죠. 그 집안이 학문하는 집안인데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 한 부분은 천자예요. 천자는 황제의 집안이에요. 황제 기회를 쫙 각 나라마다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황제의 업적들을 될 수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 신감을 가지면 당당하고 거짓이 없고 내 속에 진실이 있으면 이거는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든지.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당당해요. 가난하니까 부지런하고 교황 비오 10세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했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당당했다라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더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가신 분들은 그것이 시인이든 황제이든 역사학자든 예술가 누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천이 천자의 계열은 천자, 황제의 계열은 이렇게 쓰고 공자님의 계절은 공자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씨 무당 셋째 딸을 들에서 겁탈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공자라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는 숭양 그리고 안씨의 셋째 딸 안징제의 야합에 의해서 태어났다. 야합이라는 건 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얘기예요. 안씨가 세 딸이 있었는데 공자님이 그 공자의 아버지 숭양흐리라고 된 말단 늙은 관리가 한 70살 넘은 관리가 있었나 봐요. 그 관리가 안씨의 세 딸 안씨한테 찾아가서 너 딸 셋이니까 나 딸 하나 줘. 내 아들이 지금 붉으니까 병신이니까 가게를 이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딸만 아홉이라고. 딸만 아홉이니까 부인도 여럿인 거예요. 그 이 말단 관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 딸 줘서 내가 아들을 하나 낳게 해서 가게 공시 가문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숭양을이 이 높은 사람이 압력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딸을 불러가지고 너 저 가서 애 낳아줘. 그러더니 내가 증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왜 시집을 가느냐. 안 간다고 그래. 둘째를 불러 얘기했는데 난 너 안 간다는. 셋째는 너무 어려요. 13살, 1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슬내주러 이웃마을에 간 사이에
이게 들판에서 나무를 캐는데 숭양흔이 가가지고 덮쳐가지고서는 임시를 한 게 이게 공자입니다. 이 맹랑한 셋째 안징제가 임시를 한 걸 깨닫자마자 그 마을에 리구산이라는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향해 가지고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숭양을 저 어른의 가문을 이을 훌륭한 인물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러고서는 아버지는 2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그 안징제가 어린 아들을 어린 아이가 어린 계집 아이가 어린 아들을 낳고 큰 집에 들어갔더니 너 같은 거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안 받아준다고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것이 할 수 없이 술집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집에서 쫓겨나고 해서 술집을 했다. 술집을 하면 남자들이 많이 꿰니까 남자들을 많이 접하면 남자를 알아요. 우리는 연애를 많이 하는 여자들이 좋은 남자를 골라요.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은요 좋은 남자를 고를 줄 몰라요. 자기한테 좋다는 거 이게 좋은 줄 알아요. 난 그걸 정말 절실하게 알았어요. 좋은 남자를 고르려고 하면은 남자 대학에 들어가거나 연애를 많이 해봐야 알아요. 사랑을 많이 해봐야 사랑이 어떤 건지 안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술집을 하니까 남자를 아는데 그 중에 참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술을 먹어도 품위 있게 먹고 말을 해도 품위 있게 하고 거지 같아도 격조가 있어요. 거지 같은데도 격조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남자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가려보고 좋은 술을 주고 좋은 안주를 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오나라에서 옛날 춘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나라에서 왕위 계승 싸움에 형제들에게 밀려가지고 서로 죽이고 형제간에 서로 죽인 거예요. 친형제 뭐 친남매 죽이고 갔는데 거기서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노나라는 우리 산동반도에 노나라가 있어요. 네. 좀 그 노나라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지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자가 개망난이처럼 뛰어다니고 노는 공자를 어린 중리를 맡겼어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가르쳐주면은 내가 1년에 옷을 몇 벌을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가장 좋은 술과 밥으로 고기로 너를 당신을 대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찰이 그 양반이 계찰이라는 사람에서 계찰 선생이 이 어린 중리를 맡아가지고 삼천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왕자면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왕자 교육이 참 얼마나 어려워요. 무술에서부터 시작해서 깊은 학문에 무슨 활쏘기, 무학이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형제 싸움에서 목숨을 부처냈으니까 그 철학의 깊이가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그거를 3년 동안 공자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공자는 술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빨래 갖다 주고 옷 입히고 그 신부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는 공자, 아들이 없는 계찰이 부자 관계처럼 다 결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서 계찰이 자기 있는 걸 없는 걸 다 가르쳤습니다. 계찰 선생이 죽었을 때는 공자는 이미 우뚝한 성인이 돼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라는 게 참 우리만의 유유상종이 있죠. 깡패 만나면 깡패 돼요. 거지 만나면 거지 되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누가 훌륭하다 하면은 돈을 싸가지고 역전꾸러미를 싸고 쌀을 메고 자기 아들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집 문전에 가서 한 달 두 달이가 아비가 엎드려서 자기 아들 거기 넣어줘요. 공자가 퇴계 선생이 훌륭하다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율곡도 글로 모여들고 그 서해 유성룡도 모여들고 학봉도 모여들고 좋은 사람 우리는 훌륭한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사람이고 3000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책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너무 많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만나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 텔레비에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살인자 이춘재 뭐 그거는 뭐 20명을 죽였다. 그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말 인간다운 평이 좋은 정말 이 사람은 내 아들을 맡겨야겠다. 이 사람은 내가 만나봐야겠다. 내가 그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발꼬락을 혀로 하리쳐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
학교를 다니니까 인류학교를 가려고. 인류학교에는 좋은 선생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목을 메고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해철 선생, 오나라의 왕자인 기해철을 못 만났다 하면은 이 세상에 공자는 없고 유교도 없고 논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니까 그분은 예외입니다. 석가모니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병을, 생로병사 아마 길가에 가다 쓰러져 죽은 인도에 지금도 형편없는 인도인데 그때 어떻게 인도가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런 길가에 가서 죽어서 널브러지고 구데기 쓰는 시신을 만나가지고 생로병사라는 무엇인가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가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불교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아마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뭐 형편없는 인물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좋은 시를 만나고 좋은 사상가를 만나고 기해차를 만나고 사르트를 보다 더 훌륭한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숙명 진짜 우리 인생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야 이게요. 사마천이 한무제를 만나가지고 궁정을 당하지 않았으면 사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기라는 역사가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른 후에 동양의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로 사기라는 책이 없어요. 근데 한무제라는 잔인한 인물을 만나가지고 궁정을 당했다. 얼마나 수치고 치욕이었겠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를 써가지고 공부자는 공자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자님은 절대로 그런 걸 오륜이라고 그러죠. 분신유의 임금에게는 신하와 사이에 의리가 있고 부자일진 아버지와 우리 자식은 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비하고 자식이 친하지 않아요. 애비하고 자식이 친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되 별도의 부부 유별이라는 해석이 따르지만 네가 하는 공간이고 내가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유별이에요. 친구 간에는 친해야 되고 자녀에게는 어른과 아이에게는 순서가 있다는. 아무리 무슨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르신네 줄 먼저 서세요. 물 먼저 드세요 하면 요거는 그래도 양반의 종자구나. 요 혈통이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고 좀 알잖아요. 우리가 양보받아서 기분 나쁩니까? 배려받아서 기분 나쁩니까? 내가 반성을 한다면 내 아이에도 저렇게 가르쳐야지. 이게 확고하게 선 거예요. 그래서 공자에게 아주 머리를 썼어. 이 사마천이 보통 머리를 쓴 게 아니에요. 하늘 천자에다가 하늘보다 더 높은 글자를 한자에서 찾아봤더니 지압이 부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다고 해서 꼭대기를 올려가지고 공부자라고 그랬어요. 공부자. 그러면서 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갈랐단 말이에요. 두 개로 계열로 딱 나눴어요. 학문의 계열이 무지막지하게 권력만을 추구하는 황제의 계열하고는 전혀 종자가 다르다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도가 아예 노자가 나오지요. 역대 백가쟁명하던 시대에 무슨 자 하면서 무슨 주의 거기 사상가들이 쫙 질서가 나오는 거잖아. 사마천이 얼마나 치욕을 느끼고 분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마천이 이겼어요. 한무제가 늙어가지고 주간에다가 사마천이 쏜 사기를 읽고 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 사마천 네가 이겼다. 그때 한무제는 사마천을 잡아다 죽일 수도 있었어. 그리고 저 사기를 불태울 수도 있었어. 근데 이 인간이 잔인하게 살아와서 늙어보니까 인간이 된 거라. 저절로 사람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가 얼마나 치욕을 느끼고 네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방법을 택했냐. 너는 천재다. 우리 사마천이 예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술이에요. 우리는 잘난 시인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이를 갈죠. 그리고 두고 봐라. 이게 있어야 좋은 시를 써요. 왜냐면 져야 된다. 그저 이긴 것이 당신이 시인이라고 나한테 이럴 수 있으면 선배는 선배답게 해. 뭐 이런 값 하느냐 뭐 어쩌고 하느냐. 대들면 그건 지는 거예요. 대들면 정치에도요. 정치인들 저렇게 잔인하게 하는데 두고 봐라. 역사는 언젠가 너를 매도한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역사는 거울이고요. 역사는 후대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0년 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사마천처럼 천자계열과 공부자계열처럼 사기를 써버리면 그건 나는 망하는 거라고. 지금 이기는 것이 나에는 지는 거라고.